안녕하세요. 김치칩스 손미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김치칩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저희는 전업 작가이고요. 주로 굉장히 다양한 머터리얼, 재료, 그 다음에 예술적인 메시지는 당연히 들어있겠죠. 기술, 구조,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큰 설치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에도 많이 작업을 넣기도 하고요. 혹은 단발적인 어떤 미술관 내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앤칩스가 하는 일을 간략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비디오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물성적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조금 비물성적인 재료들, 빛이라든지 혹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성의 재료가 굉장히 어떤 기술을 만났을 때 그 물성의 재료가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비주얼, 시각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실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지 않는 작업도 있기도 하고 작업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게 진화된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3가지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 물이라고 하는 주제와 아주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치앤칩스는 저 손미미와 엘리엇 우주 2명으로 구성이 된 작가 스튜디오입니다. 엘리엇 우주는 물리학과 과학을 전공한 과학도이고 저는 리서치 베이스의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술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들 쓰는 기술이냐, 아니면 적정 기술이냐, 유명한 기술이냐, 혹은 어느 정도 상업화되고 트렌디한 기술이냐라기보다 실은 별로 그렇게 어떤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지 않고 작업을 조금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들은 저희가 일상에서 이 두 작가가 실은 남는 시간에 혹은 아이디어를 디벨로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어떤 반복적인 프랙티스들, 어떤 연습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파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굉장히 큰 김정용 비닐과 바람으로 파장을 연습한다든지 아니면은 투명한 물통에 물을 담아서 밑에 모터를 두고 모터의 스피드에 따라서 어떤 파장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시도해 본다든지 그러다가 조금 더 이 아이디어에 집착하게 되면 무언가 조금 더 빛과 새로운 어떤 표면의 머터리얼과 혹은 사람을 인볼브를 시켜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웨이브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실은 그렇게 자연 친화적이진 않으나 저희가 자연 친화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거쳤어야만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작업 중에 저희가 가장 조금 김치앤칩스라고 하는 이름을 실은 많이 각인시켜줬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희가 안개가 굉장히 많이 낀 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제가 엘리엇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엘리엇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개를 보고 우리가 그동안 빛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그 빛과 프로젝션이 맺히는 어떤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표면이 저 안개,
저 공기, 허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굉장히 많은 빛을 보낼 수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는 주로 비디오 프로젝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실은 이 비디오 프로젝터의 빛의 세기는 정말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의 비디오 프로젝터를 가지고 허공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수백 대, 수천 대의 비디오 프로젝터가 필요할 거야. 그게 가시화되려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못하는 프로젝트구나. 그 대신 돈이 없어서 프로젝터를 몇백 개를 쓸 수 없으니 하나의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을 허공으로 다 같이 모아줄 수 있게끔 거울을 사용해 보자. 그렇지만 거울에 반사된 그 빛이 제각기 반사되지 않게 한 지점에 모일 수 있게끔 어떤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사용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완성한 작품이에요. 8대의 비디오 프로젝터를 400개의 플라스틱 거울이 실은 그대로 반사를 해서 한 지점에 정확히 맺히도록 그림을 그립니다. 물론 빛이 맺혀야 되는 헤이즈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실은 무언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가로서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표면의 확장, 허공,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저희에게는 캔버스가 되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2014년에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 그 뒤로 에디션,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커미션을 받아서 새로운 에디션을 계속해서 완성을 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새롭게 오픈을 하고 첫 번째 커미션을 받았고 그 안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팩실리티를 저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과감하게 큰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았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인데요. 기술을 이용해서 실은 작업을 진행할 때는 그 기술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히 이것이 이제 대중에게 오픈이 되는 작업일 때는 굉장히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작품이 진행이 됐을 때 잘 작동하냐, 잘 작동하지 않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어떤 그 퀄리티를 조금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작가로서는 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하죠. 그리고 작가로서는 실은 기술을 재료처럼 이용했을 뿐인데 그 기술의 메시지도 함몰된다든지 혹은 그 기술의 척도에 의해서 작품의 어떤 우수성 같은 것들이 판단될 때는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죠. 저희가 좀 전에 보셨었던 수백 개의 거울을 가지고 반사된 빛을 허공에 그림을 그릴 때쯤 실은 저희가 새로운 스케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4년에 그렸었던 시뮬레이션인데 아까 보셨던 거하고 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빛들을 모아서 허공에 쏘면 그 빛들이 모아진 지점이 굉장히 밝게 빛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리라. 이게 스케치니까 실은 저희 마음대로 그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또 하나의 달을 띄우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옥상의 지점들에 레이저 프로젝터를 사용을 해서
콘 모양의 레이저 프로젝터를 쏘면 콘들이 전부 합쳐지니까 구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서 있든 똑같은 구, 어디에 서 있든 똑같은 달을 발견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스케치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2021년에 실은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만 하고 있다가 2021년에 아르코에서 진행하는 예술기술 융복합 지원 사업에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일에서 졸브레인이라고 하는 유럽 최고의 석탄 공장이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좋거나 나쁜, 문명적이거나 혹은 전쟁에 관련된 실은 이 모든 에너지들이 나왔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지금은 문을 닫고 독일에서 혹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문화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동시에 작품의 아이디어에 커미션을 지원을 해서 아르코와 졸브레인의 두 커미션을 가지고 아까 보셨었던 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할 때 전력을 쓰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은 달빛은 실은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진짜 달빛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여준 게 진짜 달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태양빛을 모아놓은 태양빛의 에너지만큼만 밤에 달을 그리자 라고 하는 게 실은 처음에 저의 접근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이는 저 조그만 도시락 박스 같은 애는 저희가 손수 만든 레이저 프로젝터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 프로젝터는 2개의 솔라 패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든 40개의 레이저 프로젝터들이 밑에는 배터리 박스를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배터리 박스만 가지고 있는 채 어떠한 전선도 연결되지 않고 낮에 태양의 빛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실은 모든 게 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작업이 됐고요. 저희 작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언가 저희가 실은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길게는 이 프로젝트는 7년, 그 다음에 짧게는 2년 정도의 시간들이 늘 소요가 됩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모르는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실은 메커니즘, 그 다음에 전자공학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최소한의 딜리버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들, 그 다음에 그들이 로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사전에 의논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작품은 매우 성공적이었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보통 대형 설치 공공미술을 작업을 할 때는 스튜디오 안에서 혹은 공장 안에서 펼쳐놓고 최종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은 스케치를 하고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고 그래서 제작이 완성이 돼서 제작이 오픈됐을 때는 그야말로 작가도 관객과 굉장히 동일한 신기함으로 실은 작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신 비디오처럼 작품은 40개
레이저 모듈들이 낮 동안 저장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특정한 시간에 하늘에 콘 모양을 쏩니다. 어느 날은 실은 해가 안 뜬 날은 전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좋은 날은 실은 밤에 비가 오더라도 전시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씩 자기 전력이 소모가 되면 밤에 하나씩 꺼지면서 작품은 그날 하루에 일을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에 유럽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도시형 축제들, 특히 빛의 축제들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마드리드에서 항상 해마다 열리는 빛의 축제가 실은 캔슬이 됐어요. 유럽에서 에너지난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유럽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작품이 바르셀로나 시티 페스티벌에서 실은 지난 5월에 마지막으로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작품은 팬데믹 기간 중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나의 이 자리가 작품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 내가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늘 우리가 달을 보듯이 작품을 보는 것을 조금 그리려고 했었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찍은 달의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들, 해시태그 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저희가 이때의 저희의 목표는 1km 바깥에서도 이 달을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자라는 거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매번 다른 플레이되는 시간을 억셉해준 독일에 받아들여준 독일 기관과 그들의 그 지원금이 실은 이 프로젝트를 있게끔 해줬었던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특히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있어서 관객의 반응 혹은 아니면 성공의 여부에 대한 리스크를 실은 감당하는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프로젝트 달이 뜬 걸 전혀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실은 공공미술을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자연적인 어떤 변수들을 굉장히 그 재료로 택하는 작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달은 지름이 10m의 구를 저희가 50m 상공에 그렸고요. 그 상공, 그러니까 지름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높낮이 이런 것들은 실은 저희가 매번 전시를 갈 때마다 이 작품이 놓이는 주변의 조도에 따라서 변경을 하곤 합니다. 이 작품,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했었던 최종 아웃풋이고요. 이제 물에 대한 프로젝트,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로젝트는 딱히 물을 아주 메인에 중심에 두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2018년에 아르코 한영 공동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했었던 프로젝트이고 자연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연의 요소, 그 변수가 주는 것들을 최대한 극대로 이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저희가 2018년에 서머셋 하우스, 런던에 있는 이 서머셋 하우스에서 실은 직접 방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스케치를 했었던 작품인데요. 이 공간이 런던에서 굉장히 그 복잡한 중심에 있는 공간인데 문화복합 공간입니다. 저 문을 통해서 이 공간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마치 우리 그 이어폰 딱 끼면은 슉 조용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어쿠스틱이 달라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시도 일어나지만 이 공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금 이 마당이에요. 그래서 저 마당에 분수 혹은 저 마당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특히 여름에 저 분수가 틀어질 때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2016년이네요. 2016년에 그렸었던 스케치인데요. 저희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허공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물성의 재료는 그간 반사되는 물성들의 재료를 사용을 했고 기술적인 소프트웨어는 반사되는 빛들을 다 모아주는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빛들이 모이는, 맺히는 그 서페이스를 저희가 스모크, 헤이즈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 스케치를 그릴 때 빛의 소스를 인공적인 빛의 소스 대신 태양 빛으로 바꾸고 헤이즈, 스모크 머신에서 나오는 헤이즈는 물 미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실은 프로젝터를 반사한 여러 개의 거울들을 여전히 쓰는 거.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어떤 원을 우리가 이 공공장소 허공에 계속 그려주는 것. 그게 이제 이 작품의 처음 스케치였었습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빛의 라인을 가지고 어떤 라인을 가지고 원을 그릴 때 탄젠트 라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원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탄젠트 라인들을 지나가면 원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얘는 너무 이상적인 아름다움이고 어쨌든 공공장소에서 스탠드 얼론 서 있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애들의 어떤 요소들, 거울을 가지고 우리가 반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구조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린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저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태양을 상징하는 원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저희의 시작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은 굉장히 진지한 드로잉으로 가기 전에 갖고 있는 최소한의 머터리얼로 얘는 어떤 느낌일까를 먼저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구입한 1,000원짜리를 가지고 연기를 써서 하나의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해냈을 때 그 빛의 느낌은 뭘까? 그리고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는 이 모듈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태양이 우리가 전에는 프로젝터를 사용을 했는데 프로젝터는 움직이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빛의 소스를 주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사용할 때 거울은 그냥 가만히 있고 소프트웨어로 이 빛만 모아주면 됐었어요. 근데 태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서클을 똑같은 탄젠트 라인으로 그리려면 이 빛을 반사해서 똑같은 자리에 그려줄 수 있게끔 거울도 조금씩 변하면서 이 빛을 따라갔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듈들 99개의 로봇 거울을 만듭니다. 이 로봇 거울들 안에는 2개의 서브 모터가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을 향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타임랩스를 찍어서 보면 실은 굉장히 서로 정교하게 다른 각도로 움직입니다. 물론 공공예술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 빛이 다른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눈을 헤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모두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모든 거울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들도 당연히 심어서 작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듈을 가지고 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은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로 원을 그리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 빛들이 모였을 때 나타낼 수 있는 효과들, 비주얼들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단계를 갖습니다. 저희는 태양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 있어서는 태양이 없이는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태양이 주인공이 아니었고 바람이 주인공이라는 걸 작업을 하면서 알았어요. 태양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들은 너무너무 쉬웠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는 이 미스트, 바람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서 이 바람이 너무 많아서 미스트가 다 날아가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바람이 너무 없어서 미스트가 한 곳에 모여도 실은 그림이 너무 탁해지기 때문에 이 미스트들을 구조상, 역학상 어떻게 하면은 잘 혹은 그것이 랜덤하더라도 실은 잘 마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한 1년은 이 미스트 타워를 가지고 미스트 노즐의 굵기의 변화, 프레셔, 펌프의 프레셔 혹은 구조적인 것들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은 저희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의 상징 조형물로도 지원을 동시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런던에 가기 전에 광주에서 먼저 초연을 하는 게 실은 조건이었었습니다. 근데 설치 도중 큰 비를 만나서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오픈 굉장히 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실패를 했었던 거죠. 저희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공부였었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실패였었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희의 비를 예측하지 못한 부주의가 당연히 저희가 있었긴 했지만 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꾸겨 넣어야 됐었던 어떤 스케줄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의 요인을 안았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을 하고 런던에서 좀 전에 보셨었던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연적인 주제와는 연결되지 않지만 실은 예술에 있어서의 노동, 얼마나 많은 다른 스킬들이 붙고 실은 얼마나 많은 다른 인내들이 붙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연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공미술 혹은 대형 설치물을 작업을 할 때에는 작가 뒤에 녹아지는 노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직접 작가의 손으로 만드는 게 없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공공미술을 만드는 작가들은 이 모든 다른 개개인의 노동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스킬들을 어떻게 묶어서 힘 조절을 잘하면서 가지고 가는지가 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실은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쩔 때는 그 프로덕션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덕션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된 작품은 99개의 보시는 거울들이 미스트가 있는 허공에 원을 그립니다. 저 원을 볼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기도 해요. 날씨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굉장히 자주 원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은 원이 없습니다. 바람은 좋은데 해가 없는 날도 원이 없겠죠. 저희가 이 작품을 처음에 아르코에 아이디어를 내고 인터뷰 1차 합격을 해서 2차 지원금 인터뷰를 할 때 심사위원분께서 그럼 비가 오면 어떡하죠? 라고 여쭤보셨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대답은 실은 정말 어렵지 않았는데요. 비가 오면 해 뜰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작품은 해가 없이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원이 그려지지 않아도 작품은 자기 혼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태양과 바람과 관객의 기다림이 마주쳤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작품이니 조금 더 오픈된 생각으로 작품을 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매번 그려지는 원은 매번 다른 원으로 마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예술이고 예술이지만 자기가 그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부여된 어떤 조건들의 변수들의 조건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태양을 상징하는 원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픈 때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고 했는데 오픈 때 이렇게 비가 와서 그 기자들도 어느 누구도 실은 작품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해가 너무 좋은 날은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다, 굉장히 찰나처럼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마당에서 저희가 이 작품을 다시 재현했었고요. 이제 저희는 실은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주로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미디어 아티스트 어떤 기술을 영입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실은 전적으로 기술에만 의지했을 때 오는 어떤 함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함정들 중에 하나는 아까도 또 이야기했었지만 이 작품이 작동하냐 작동하지 않냐라고 하는 굉장히 모호한 어떤 그 편견들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자연과 콜라보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리스크도 있고 되게 많은 챌린지가 있지만 무언가 기술은 기술대로 최선을 다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왔다 갔다 자기의 일을 하고 관객은 관객대로 그 자리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실은 서포팅을 하고 이랬을 때 마주치는 어떤 작품들을
실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조금 바라는 바입니다. 그 공공예술을 작업하는 작가로서 공공예술은 마주치는 관객이 미술관에서 마주치는 관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공미술관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제가 뭔지 파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만 공공예술은 그야말로 내가 늘 조깅을 하던 이 곳, 내가 늘 장을 보러 가던 이 곳, 내가 혹은 이런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아무 기대 없이 공공미술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피드백이 많아요. 그래서 공공예술은 작가의 몫만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의 몫,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다듬어서 실은 무언가 메시지를 더 얹어줄 수 있는 기획자의 몫, 큐레이터의 몫도 있고 비평가의 몫도 있고 실은 조금 더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관객의 몫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분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어야 될 필요성, 지금 현재의 공공미술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닫혀져 있지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접근들이 실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